안녕하세요. 리트 성적표가 어제 나왔죠. 어제 나와서 좀 성적표 영상 올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랜만인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제가 또 잠깐 좀 정신병 걸렸었어요. 이거 마킹 잘했을까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정말 다행히 제가 마킹한 대로, 즉 가채점 한 대로 점수가 나왔습니다. 가채점 영상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어쨌든 그 개수랑 똑같이 언어 이해 23개, 추리 논증 33개 해서 표준 점수가 나왔고, 표준 점수의 합산은 메가로스쿨에서 예상했던 점수랑 완전 동일하게 저는 141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분위는 추리가 조금 올라가고 언어 이해가 좀 떨어졌어요. 근데 뭐 어쨌든 표준 점수 완전 똑같이 나왔고, 아마 표준 점수의 그 점수 간격이 추리 논증이 언어 이해보다 좀 더 높아서 커서 아마 좀 언고, 즉 언어를 좀 많이 받고 추리를 좀 덜 맞았으면은 좀 표점이 깎였었을 것 같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왜냐면 메가로스쿨은 그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단 예상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게도 제가 마킹을 잘 했나 봐요. 그래서 가채점 한 대로 나왔고 막 표준 점수가 깎이거나 이런 일도 없이 메가로스쿨이 예측했던 그 점수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입시를 저는 준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막 이것저것 뒤늦게 막 알아보고 막 열심히 했는데, 그걸 관련해서도 어떤 준비를 좀 하겠다 이런 영상 또 다음 영상으로 올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또 점수 인증만 하기 좀 아쉬우니까 제가 어떻게 리트를 준비했는지, 그 다음에 또 리트에는 좀 어떤 이런 능력을 좀 물어보더라 라고 이제 좀 제가 느낀 것들을 좀 영상에 좀 담아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리트 어떤 공부 했느냐, 저는 딱 리트 공부는 요것만 했습니다. 뭐 인강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안 들었고요. 먼저 기출 분석 이제 한 1월 2월쯤에부터 시작해서 뭐 매일 뭐 하지도 못했고 꽤 많은 양이죠. 이 뭐 전문항 리트가 시작된 2009학년도부터 이제 작년이었던 2025학년도까지 언어 이해 추리 논증 전문항을 1회 풀이를 했습니다. 오답도 뭐 얼추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되게 오래 걸렸고요. 저 이제 다른 시험 공부도 하고 있어서 되게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트가 좀 다가올 때 좀 더 해야겠는데 해서 2019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왜 2019학년도부터냐라고 하면은 2019학년도부터 지금과 같은 문제 개수,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과목별로 문제 개수가 달랐습니다. 35개, 35개. 근데 이제 이때부터 2019학년도부터 이제 30개, 40개로 바뀌었고, 특히나 저 때부터 이제 표준 점수의 체계가 2020학년도부터, 그러니까 2019보다 1년 뒤인 2020학년도부터 지금과 같은 표준 점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물론 응시자 수가 너무 달라져서 사실 비교가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근데 이제 2회차 풀이하려고 이제 출력도 하고 막 재본도 했어요. 돈 내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너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뭐 다른 시험이 아무래도 저는 좀 더 주다 보니까, 그래서 뭐 리트 직전에 큰일 났는데 하면서 이제 논리 퀴즈 막 몇 문제만 풀어봤는데, 그러고 이제 시험장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좀 봤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특히 시대인재가 런칭을 새롭게 하면서 좀 경쟁이 붙어서 그런지 이렇게 무료 이벤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뭐 작년에도 이렇게 있었는지 또 내년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료 모의고사가 좀 보여서 보이는 거는 좀 최대한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정이 맞는다면. 그리고 이제 메가로스쿨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정규 모의고사 이제 단체 접수, 이제 제가 졸업한 학교에 그런 게 있길래 7회 정도를 이제 뭐 한 회당 3만 원 안쪽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3만 원이 나쁘지 않은데 하고 이제 단체 접수를 했고, 한 번은 제가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가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멀어가지고, 제 집이 또 멀어가지고 결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보니까 총 10회 실전 모의고사를 봤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실전 모의고사 봤던 그 점수들도 좀 다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메가로스쿨을 켜보니까 이제 과거 데이터라고 다 없어졌더라고요. 이제 2027학년도를 이제 준비하나 봐요, 벌써. 그래서 전화까지 했는데 이제 못 본다 그래가지고 대충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이런 점수를 받은 적은 당연히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여기는 이제 뭔가 본 리트를 예측해서 채점 매기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 응시자들끼리 정말 그 실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상으로 아마 거의 여기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나질 못했어요. 뭐 아주 낮았을 땐 110 몇이 됐던 것 같기도 한데 주로 저 사이에 있었고 좀 더 여기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추리를 좀 잘 보면 130 가고 추리를 좀 조지면 좀 이쪽으로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0하고 130이었는데 약간 뭐 평균을 따지면 좀 120에 가까운 느낌? 뭐 123, 124? 뭐 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평균 내보면은. 근데 어쨌든 이 모의고사는 일단 좀 더 진지하게 리트를 준비하는 사람들 위주로 볼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실제 리트는 좀 이제 2, 3학년 학생들이 먼저 보는 그런 관광 리트도 좀 포함되어 있고 좀 뭐 직장인 병행이라든지 좀 그냥 경험 삼아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 시험보다는 이게 좀 더 낮은 점수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뭐 대충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내가 좀 잘 본 것 같은데 좀 잘 풀었나 하면 130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랬고요. 근데 이제 밑에 벌써 스포를 해버렸는데 저는 이제 이 시험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점수를 받은 건 아니고요. 저는 일단은 지금 제 유튜브 채널 좀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지금 N년째 뭐 유튜브를 시작한 건 올해부터지만 전업 수능 메디컬 정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마음이 아픈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이 공부도 이제 리트에 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비문학 자체는 아예 겹치는 부분이고 뿐만 아니라 추리 논증에서도 어쨌든 수능 수학 혹은 수능 과탐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텍스트를 읽고 논리적인 사고를 해서 답을 좁혀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좀 추리 논증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계속 리트라는 시험 자체가 사고력과 논리력 뭐 이런 거를 체크하는 시험인데 어쨌든 지금 인생 복구하려고 지금 계속 머리를 쓴 게 지금 지금 N년이라서 머리를 계속 쓰던 사람이니까 좀 뭐 그런 것들도 계속 영향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렇다고 리트를 준비한다고 뭐 수능 비문학 이건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긴 하는데 이 수능 비문학과 리트 언어 이해의 차이 뭐 이것도 제가 또 동시에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을 찍으려고 했으나 좀 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좀 리트를 공부를 뭐 많진 않지만 좀 하면서 좀 리트는 좀 이런 능력이 좀 필요하던데 이런 거를 평가하려고 보는 시험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또 좀 말씀드리려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정리를 할 겸 물론 뭐 저는 뭐 이제 다시는 리트를 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제 수험생활 자체를 올해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에 어디든 뭘 하든 객관식 문제 풀기는 이제 못하겠어가지고 정신병 걸리기 지금 일보 직전이라 빨리 복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리트에 필요한 능력을 뭐 제 경쟁자들이 아닐 테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은 좀 더 그래서 솔직하게 한번 말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리트는 요 네 가지 능력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당연히 논리력, 독해력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 시험 자체가 리트라는 시험 자체가 이제 한국어로 법학 적성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법조인들이 하는 일들이 텍스트를 읽고 또 그 텍스트를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또 그거를 본인의 논리와 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독해력과 논리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될 수밖에 없겠죠. 뭐 그거는 당연히 저 취지에도 맞고 하지만 저는 좀 이 후자들 이것들도 굉장히 거의 앞에 거만큼이나 뒤에 거 두 개가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언어 이해. 역시나 독해력. 뭐 독해력 당연히 기간을 막론하고 항상 향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말들이 많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리트 신수설이다 뭐 이런 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애초에 뭐
성인이 된 이후에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게 좀 쉽지 않다는 게 저도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오히려 리트를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생각보다 독해력이 비슷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비슷비슷하다는 게 정말 읽는 속도가 비슷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리트는 사실상 한국에 존재하는 시험 중에 가장 수준이 높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순수 작성 시험으로서는 뭐 피셋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너무 길고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그냥 나 독해력 너무 좋아, 그리고 순식간에 읽어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텍스트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학문적이고 요구하는 사고 깊이,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도 어쨌든 문제를 이해하고 독해하고 또 약간의 추론이 들어가는데, 언어 이해도 그런 거를 그냥 독해력 발로만 밀어붙일 수가 있나? 물론 저는 사실은 뭐 선천적으로 독해력이 좋은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또 누구는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막 그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그랬으면 뭐 제가 지금까지 이러고 안 있을 확률이 높겠죠. 진작 탈출했을 것 같은데, 뭐 정말 독해력 좋은 사람의 마음과 느낌을 저는 모르지만 이게 독해력이 좋다고 이걸 그냥 순식간에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전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글 자체가 어렵고 그냥 읽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정말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는 그 순간적으로는 좀 내 걸로 만들어야지 이게 문제가 좀 풀리는 느낌인데, 그거 그냥 독해력이 좋다는 이유로 그냥 책을 많이 읽어서 글을 빨리 읽는다, 그냥 이런 느낌만으로는 뭔가 쉽게 해결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저는 뭐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배경 지식도 그만큼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막 리트는 배경 지식발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거의. 근데 오히려 수험생별로 차이가 생기는 거는 오히려 배경 지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배경 지식 같은 경우도 장기간에 향상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리트를 난 무조건 잘 봐야겠어, 난 무조건 로스쿨 가야 해 해서 막 물화생지 막 책을 읽고 막 갑자기 막 수능 특강을 피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일부러 책을 읽어서 얻는 지식과 다양한 연구활동, 사회경험, 또 타 수험생활 등에서 얻는 지식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또 이것저것 좀 인생 돌아가가지고 지금 이런 걸 좀 몇 개를 해가지고 좀 다양한 좀 분야에 좀 관심이 좀 있었던 편이었던 것 같거든요. 억지로 책을 읽어서 막 달달 공부해서 리트를 위해서 막 그런 내용을 그 긴박한 긴장감 있는 그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억지로 책을 패는 거 말고 그냥 좀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경 지식을 늘리는 거는 거의 무조건 리트 언어 이해를 잘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그 다음 문제풀이 스킬. 여기는 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할 말이 사실 엄청 많은데 좀 간단하게만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스킬 뭐 중요하다. 스킬 중요한데 오히려 저는 리트는 어쨌든 수능은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3개의 시험지가 나가고 리트는 1개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6구 수능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 많고 어느 정도 그들에 대한 일관적인 뭐 스탠스라고 표현해놨는데 뭐 물어보는 포인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리트는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는 막 기출을 몸에 체화하자, 뭐 기출적인 사고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그런 출제 포인트 말고 갑자기 변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좀 공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출의 출제 포인트만 달달 외운다, 또 기출이 물어보는 논리만 오로지 나는 생각하겠다 라고 하기에는 되게 스펙트럼이 좀 넓은 것 같아요. 수능은 오히려 좀 더 시험 횟수가 많다 보니까 좀 더 그게 뭔가 일관성이 좀 보인다면은 리트는 1년에 한 번 그냥 띡 30문제 나오고 말잖아요. 어쨌든 이들은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할 겁니다. 변별을 위해서. 계속 응시자 수가 물론 올해는 좀 감소했지만 어쨌든 계속 수험생 풀이라든지 쌓여가는 기출을 고려했을 때 난이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없이 난이도 올릴 수 없죠, 당연히. 그래서 오히려 그냥 선제 뉘앙스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나는 뭐 이런 문제 어떻게 어떤 부분부터 따따딱 읽으면서
근거를 다시 찾아서 그 선지를 소구할 거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 난 나머지 선지를 보지 않고 뛰어넘을 거야. 언제 뛰어넘었을 때 기대값이 난 높아. 이 정도 봤으면 넘어가도 돼. 이런 스킬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저 역시 실제 언어의 문제를 풀 때, 왜냐면 이거 모의고사 보면서 느꼈어요. 뭔가 내 독해력으로는 이게 안 된다. 이거 시간 안에 10문제 다 못 본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 본 적도 있고 못 본 적도 있어요. 언어의 10지문을. 그러니까 못 본 지문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모든 선지 내가 다 확인하고 다 이해하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애초에 이건 다 맞을 시험이 아니구나. 그래서 확신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냥 런하자. 뛰어넘자. 그래야지 끝까지 갈 수 있고, 뭔가 저는 하나하나를 해서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8지문만 보고 그냥 그거 다 맞자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걸 항상 목표로 했기 때문에 좀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또 의견도 다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 좀 뛰어넘을지, 요런 스킬들이 좀 중요하다. 그냥 기출을 달달 외우고 그들이 어느 포인트를 물어보는지, 물론 당연히 좋을 수 있지만 어쨌든 몇 개의 문제들은 다른 방향성을 물어볼 것이다. 이들은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그 정도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언어이해는 이렇고, 추리논증. 사실은 뭐 결국에는 이름도 추리논증인 만큼 논리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애초에 뭘 느꼈냐면 이제 좀 생각을 빨리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좀 그 머리 회전, 정말 흔히 말하는 너 머리가 좋다 이런 이야기 할 때 그 머리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법조인을 좀 뽑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인과관계, 뭐 포함관계, 상관관계 등에 대한 정말 한 스텝, 두 스텝이 아니라 세 스텝, 네 스텝까지 뭐가 증가, 뭐가 감소하고 이게 감소하면 이게 또 증가하겠네? 그럼 이건 또 상관없는 거 아닌가? 얘는 포함되니까 이게 증가한다고 해서 이게 감소할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다.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그냥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봤느냐가 또 중요하다. 일상에서 정말. 일상에서 사실 상황을 만났을 때마다 이제 사람마다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지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평생을 나는 막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막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이거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것 중 하나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이 이제 당연히 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단기간에는 향상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막 글을 읽는 속도보다만큼은 어쨌든 뭐 향상하기 좀 쉬울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예민함, 즉 출제 포인트에 대한 선제적인 파악. 이게 좀 저는 좀 할 말이 많은데 언어 이해와는 다르게 일문항의 일지문이기 때문에 한 지문에 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텍스트 안에 좀 출제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출제자는 그거 다 사용하려고 하겠죠. 다 사용하려 하고, 근데 그 심리를 잘 생각하면은 지문을 읽는 중에 문제화가 될 지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물어보겠는데? 이거는 뭐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왜냐면 물어보는 거죠. 기억내는 데가 3개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5개짜리 오지선다도 있긴 한데, 그것들을 다 선취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걸 어떻게 다 해요. 수많은 포인트들이 지문에 있는데. 선제적으로 모든 걸 파악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게 밑에 딱 기니디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그때 진짜 엄청난 자신감도 생기고 약간 좀 기세도 좋아지고 풀이 자체에 가속력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특히 올해 시험에 이제 추리 논쟁이 어렵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전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형식 파괴. 밑에 이제 대담함과 관련된 거, 형식 파괴가 있었고 새로운 형식들이 많이 나왔죠. 그다음 이제 좀 낚시성의 문제들, 그런 게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각 잡고 너 낚을래 라고 하는 겁니다. 나 이거 출제자가 나 이걸로 변별할 거야. 너네 다 맞게 해주지 않을 거야. 근데 이런 각 잡고 낚시 문제는 각을 잡고 낚시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이게 안 걸리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보통의 그게 아니면은, 보통 능력이 아니면 그거를 낚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안 낚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미리 생각했으면은 그거 안 낚일 확률이 되게 올라갑니다. 선제적으로 파악을 했으면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슨 느낌 좀 아시겠나요? 네.
이거는 애초에 낚으려고 만든 거는 안 낚이기가 쉽지 않아. 근데 안 낚이는 방법은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만약에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좀 낚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로 낚을지 예상을 못했더라도 그걸 예상했으면 너무 뛰어난 거고, 좀 애매한데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걸 얘기해서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있어도,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을 때랑 준비되지 않았을 때 뭐 갑자기 뭐 공격을 당하면 이게 당연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오히려 선제를 파악했으면 그게 낚시인 줄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 왜 여기서 낚였지?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좋은 느낌이죠. 저 느낌이 들어야지. 그래서 근데 저는 평소에 사실 좀 이런 게 좀 별로 막 난 맨날 이거 미리 봐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유독 본 시험 날에 이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한 발 나가서 여기서 좀 사람들 낚였겠는데 라는 생각까지 좀 몇 개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제가 뭐 항상 그렇게 문제를 풀질 못했는데 의상하게 좀 마음 편하게 봐서 그런지,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미리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예민함, 그러니까 단순히 낚시에 당하지 않는 예민함 이게 아니라 그런 예민함만으로는 좀 저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뭐 제가 엄청 이렇게 뛰어난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미리 좀 안 부분은 좀 안 낚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외의 배경 지식. 추리가 무슨 배경 지식이냐, 그 지문 짧고 그거 읽고 풀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뭘 느꼈냐면은, 추리니까 당연히 간과할 수 있지만 과학기술 파트에서 속도 정확도를 이게 지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출제 자체가 인문계 학생들이 응시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출제하는지, 과학기술 문제들을 보면은 이게 배경 지식에 따른 유불리를 아예 고려하지 않고 출제한다는 느낌이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냥 뭐야 다 아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이번에도 아마 제가 하나 틀렸는데 과학기술에서 그것 빼고는 정말 뭐 40번은 좀 저도 시간이 좀 걸렸지만 되게 좀 스피드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도 정확도가 한 파트에서 확 올라가 버리니까 당연히 이게 뭐 다 맞으라고 낸 시험이 아닌데 점수가 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오히려 뭐 인문학을 전공하거나 철학을 전공한 분들은 뭔 소리 하는 거냐, 인문사회에서 배경지식 더 작용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그건 좀 모르죠. 저는 이제 그쪽이 얼마나 그쪽 전공자들이 그쪽 지식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좀 이공계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다 보니까 뭐 물화생지 전반적으로 좀 배경 지식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수능 채점할 때도 늘 말씀드리죠. 근데 의외로 추리 논증에는 어쨌든 확정적으로 과학기술 지문이 뒤에 대여섯 개 나오는데, 그러니까 언어이해나 수능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 배경 지식을 예측하고 좀 생소한 걸 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예 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않을 만한 것들을 이렇게 내는데,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공 관련이 좀 적게끔. 근데 그냥 추리 과학 기술은 그런 거 고려 안 해. 그냥 물리책 피면 나오는 거, 그냥 뭐 화학책 피면 나오는 거, 아니면 거기 좀 기술적인 시선 좀 조금 살짝 얻는다든지 정도만 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 좀 여기서 좀 이득을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되게 빠르고 좀 정확하게 풀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메가로스쿨 좀 그걸 보여드리면 좋은데, 거의 과학기술은 하나 틀리거나 안 틀렸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알고 보니까 되게 리트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이쪽 뒤 후반부 35번부터 되게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오히려 여기도 또 배경 지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대담함. 어쨌든 언어이해는 지문이 있고 문제 3개가 있고 뭐 하나 정도는 보기 문제, 하나 정도는 일치 불일치, 뭐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추리 논증은 한 문항당 한 문제 지문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한두 문제 형식 바꾸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언어이해는 하나 바꾸려면 3개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만 바꿔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을 다르게 내기가 매우 쉽다. 특히 올해 그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좀 고난도로 느껴졌던 이유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기출에서 벗어난 형식의 문제가 좀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시험 보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기출을 1회독밖에 못했지만 어쨌든 1회독 하면서 느꼈던 것들보다 좀 다른데, 오히려 좀 뭔가 뭐 수능이랑 좀 비슷한데, 뭐 이런 것들이 좀 추리에서도, 특히 뭐 네모박스 가나다를 푸는 문제라든지 오히려 기니디 말고 1, 2, 3, 4, 5로 됐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평소보다. 그래서 아마 변화된 형식에 당황하고 또 가뜩이나 어렵게 느껴지는 중후반부가
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좀 난이도 상대적으로 높았던.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리 논증이 되게 또 예측한 것보다 더 표점이 높았으니까 좀 더 어렵다고 많은 수험생들이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그러니까 기출을 너무 기출에만 매여 있어서 그러니까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출의 수가 적다 보니까 오히려 기출보다 벗어나게 낼 수 있는 여지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변화된 형식에 당황하고 뒤 같은 게 어려운데 싫은데 너무 어려워. 그럼 이제 좋은 점수 받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리트에 필요한 능력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일단 리트 성적표 영상 마쳤고요. 이제 또 저는 또 질문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 저는 이제 또 다른 영상 일단 또 당분간은 또 모의고사도 보고 입시 관련된 영상도 한 두세 개 정도 한두 개 정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